할머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빨리 치우라고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대 청소부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인 그랜드 팰리스 호텔의 새벽 5시, 이미 한 할머니가 묵묵히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호텔 곳곳을 청소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죠. 구부정한 허리로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던 영자 할머니의 귀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근한 리셉션 직원들이 카운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였죠. 저 할머니 정말 느려 터졌어. 청소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계속 일하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나이도 나이인데 그냥 집에서 쉬면 될 텐데. 우리 호텔 이미지만 떨어뜨리는 것 같아. 영자 할머니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쓰라림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호텔 관리팀장인 박민수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항상 거만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대했고 특히 영자 할머니 같은 청소 직원들을 무시하기 일쑤였죠. 김 할머니, 어제 3층 복도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컴플레인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데 책임질 거예요?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박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3층은 제가 2번이나 청소했는데요. 2번 했다고요? 그럼 실력이 그 정도라는 얘기네요. 나이가 들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박민수의 말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죠. 영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이런 모욕에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할머니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곧 일어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호텔 직원 식당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온 젊은 직원들이 대놓고 새치기를 했죠. 할머니는 시간 많으시니까 천천히 드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웃으며 영자 할머니를 제쳐두고 앞으로 나갔죠. 이런 일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던 영자 할머니 앞으로 호텔 인사팀 과장인 최수진이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항상 냉랭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대했고 특히 학력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깔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 오늘 오후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는데 복도에서 청소하지 마세요. 보기 안 좋으니까 잠시 다른 곳에서 일하세요. 영자 할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손님들 앞에서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세요. 할머니 같은 분이 너무 자주 보이면 호텔 품격이 떨어져 보인다고 윗분들이 그러시거든요. 최수진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영자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았죠. 수십 년간 쌓인 인내심이 이런 모욕쯤은 견뎌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호텔 곳곳이 분주해졌습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행사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영자 할머니도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작은 먼지 하나라도 놓치면 또다시 혼날 것이 뻔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청소하던 중 갑자기 박민수가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거울에 물때가 그대로 있잖아요. 영자 할머니가 거울을 다시 보니 작은 물방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방 닦았는데도 완전히 마르지 않았던 거죠.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다시 닦는다고 될 일이에요? 내일 외국 귀빈들이 오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어떡해요? 박민수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침 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도 구경하기 시작했죠. 정말 나이 들면 일도 제대로 못하나 봐요. 한 직원이 속삭이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이 모든 시선들을 받으며 다시 한번 거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는 모습이 처연하기만 했죠. 하지만 내일이면 이 모든 것이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정부와 유럽연합, 미국, 일본, 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중요한 무역협상 연회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호텔 총지배인인 강철민이 직접 나서서 모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는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자신의 경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죠. 오늘은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강철민의 엄중한 지시가 떨어지자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는 언론에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더욱 신경이 쓰였죠. 영자 할머니는 다른 청소 직원들과 함께 구석진 곳에서 지시사항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수진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죠. 오늘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외국 기빈들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요. 특히 김할머니는 가능하면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만 일하세요. 영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죠. 오늘 오는 외국 대표단들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오전 10시부터 각국 대표단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착한 것은 유럽연합 대표단이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온 고위 관료들이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모든 직원들이 최고의 예의를 갖춰 맞이했죠. 이어서 미국 상무부 대표단과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들도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까지 도착하자 호텔 로비는 완전히 국제회의장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나누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대화들이 귀에 들어왔죠. 오랜만에 듣는 익숙한 언어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드디어 공식 연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호텔 최고급 연회장인 크리스털 볼룸에는 각국 국기가 걸리고 동시통역 부스도 설치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 갑자기 주최 측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동시통역을 담당하기로 한 통역사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강철민 총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연회에는 5개 언어의 동시통역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통역사가 못 온다고요? 강철민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연회는 5개국 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고난도 회의였는데 갑자기 통역사가 올 수 없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호텔 직원들은 급히 대체 통역사를 찾기 위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에 5개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어떡하죠? 연회 시작까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요. 박민수가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최수진도 안절부절 못하며 여러 통역업체에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모두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연회장에서는 각국 대표단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도착해서 최종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통역 문제로 연회가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망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총지배인님, 정말 큰일입니다. 대체 통역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직원 하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강철민은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마땅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연회장 밖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영자 할머니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자니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졌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통역이라고요? 이런 고급 통역사를 어디서 갑자기 구해요? 정말 큰일 났네요. 이거 완전 망한 거 아니에요? 직원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걸레를 꽉 쥐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죠. 바로 그때 최수진이 영자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김할머니,
지금 이런 중요한 시간에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청소하세요. 죄송합니다. 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며 자리를 옮기려 하는데 박민수가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정말 눈치도 없네요. 지금이 언제인데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당장 사라지세요. 영자 할머니는 묵묵히 청소 도구를 챙겨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에서 들려오는 각국 대표들의 대화 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익숙한 언어들이었죠. 너무나도 익숙한. 연회 시작 30분 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각국 대표단들이 통역 문제로 회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중요한 회의에서 통역 준비도 제대로 못 해놓았다는 건가요? 독일 대표단의 한 관계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 대표단도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이 언론에 알려지면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철민 총지배인은 각국 대표들에게 사과하며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호텔 직원들은 모두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죠. 그때 최수진이 복도에서 청소하고 있던 영자 할머니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할머니에게 분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 지금 이런 급한 상황인데 아직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네요. 제가 청소를 마저 해야 해서요. 영자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하자 최수진은 더욱 화를 냈습니다. 청소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국가적인 행사가 망할 위기인데 청소 생각이나 하고 있고. 정말 무식한 사람은 이런 게 문제라니까요. 박민수도 다가와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같은 분은 이런 국제적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정말 큰일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세요. 외국 손님들이 할머니 같은 사람 보면 우리나라 이미지만 더 나빠져요. 최수진의 말은 더욱 독설적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며 킥킥거렸죠.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이런 고급 호텔에서 일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데 말이에요. 그러게요. 외국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국제회의 현장에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지자 영자 할머니의 참을성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연회장에서 독일어로 뭔가를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독일 대표가 한국 측 관계자에게 회의 일정에 대해 문의하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해 우왕좌왕하고 있었죠. 영자 할머니는 그 대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대표가 중국 대표와 나누는 영어 대화도 일본 대표가 혼잣말로 하는 일본어도 모두 들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청소 도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최수진이 소리쳤죠. 김할머니, 어디 가세요? 거기는 못 들어가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각국 대표들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이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죠. 강철민 총지배인이 당황하며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청소 직원이 실수를 했네요.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그런데 영자 할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뒤따라 들어온 최수진과 박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할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박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영자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단 쪽으로 걸어가며 마이크 앞에 섰어요. 독일 대표가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통역을 하실 수 있다는 건가요? 그 순간 영자 할머니가 완벽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모두 구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한 동시 통역을 담당하겠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당하던 청소부 할머니가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고 있었거든요. 프랑스 대표가 놀라며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할머니께서 이렇게 완벽한 독일어를 하실 줄이야. 영자 할머니는 즉시 프랑스어로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런 국제회의에서 통역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대표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혹시 중국어도 가능하신가요? 물론입니다. 북경 표준어는 물론이고 광동어도 가능합니다. 영자 할머니의 완벽한 중국어 발음에 중국 대표들이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일본 대표도 일본어로 물었습니다. 일본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요? 비즈니스 수준의 일본어는 물론이고 고급 외교 용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할머니의 완벽한 일본어에 일본 대표단이 감탄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된 거죠. 회의가 시작되자 영자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서 완벽한 동시 통역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한국어로 말하는 내용을 즉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해 주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동북아시아와 유럽, 미국 간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입니다. 영자 할머니의 통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각국의 문화적 맥락과 외교적 뉘앙스까지 완벽하게 전달하고 있었어요. 전문 용어들도 정확하게 구사했죠. 독일 대표가 복잡한 경제 이론에 대해 독일어로 설명하자 할머니는 그 내용을 다른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특유의 경제 용어까지 각국 언어로 적절히 번역해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준이군요. 미국 대표가 영어로 감탄하자 영자 할머니는 그 말을 즉시 다른 언어들로 전달했습니다. 그녀의 통역 실력은 전문 통역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중국 대표가 복잡한 무역 정책에 대해 중국어로 장시간 발언하자 할머니는 그 긴 내용을 놓치는 부분 없이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어 특유의 관용구와 은유적 표현까지 각국 언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해냈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실력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할머니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호텔 직원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특히 최수진과 박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청소부 할머니가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충격이었죠. 일본 대표가 까다로운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발언하자 영자 할머니는 그 복잡한 내용도 완벽하게 통역했습니다. 각국의 법률 체계 차이까지 고려한 정교한 번역이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 높은 통역은 처음 경험해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그 말을 다른 언어로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프라이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각국 대표들의 감탄이 계속되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다국어 동시 통역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강철민 총지배인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호텔에서 몇 년 동안 청소 일을 하던 할머니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죠. 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독일 대표단의 수석 대표가 영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독일어로 물었어요. 혹시 김영자 박사님이신가요? 30년 전 베를린 대사관에서 근무하셨던 그분 맞으신지요? 연회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김영자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30년간 근무했고 베를린, 파리, 도쿄, 워싱턴, 베이징 대사관에서 수석 통역관을 지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호텔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프랑스 대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김영자 박사님이 아직 살아계셨군요. 박사님은 외교 통역계의 전설적인 인물이신데요. 미국 대표도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통역을 직접 들을 수 있다니 꿈 같네요. 박사님이 은퇴하신 후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궁금했는데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요. 중국 대표도 중국어로 깊이 인사했습니다. 김 박사님, 베이징에서 함께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사님 덕분에 수많은 외교 협상이 성공할 수 있었죠.
일본 대표 역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도쿄 대사관에서의 박사님 활약상은 아직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강철민 총지배인과 호텔 직원들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청소부 할머니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외교 전문가였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각국 대표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후 천천히 호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주눅들거나 위축된 모습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감과 위엄이 넘쳐 흘렸죠. 강철민 총지배인님. 영자 할머니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김 박사님. 강철민은 당황하며 깍듯이 대답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이 호텔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봤습니다. 고객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의 말에 호텔 직원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특히 최수진 과장님과 박민수 팀장님.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학력이나 나이, 직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국 대표들도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영자 박사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강철민에게 말했습니다. 총지배인님, 이런 훌륭한 분을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 것은 큰 손실입니다. 김 박사님 같은 분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의 자산이거든요. 강철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영자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사님. 저희가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최수진과 박민수도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든 존중하며 대하시기 바라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은 영자 할머니에게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어요.